들어갑니다. 1문단 에이전트란 컴퓨터 분야에서 사람 대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 에이전트의 개념 정의 일단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감지기를 통해 외부 환경을 지각하고 전기적 에너지를 가하여 원하는 동작을 작동시키는 작동기라는 게 있어서 그 작동기들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 어떠한 동작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에이전트가 그동안 사람만이 담당해오던 지능적인 사고가 필요한 업무도 대행하고 있다. 이는 에이전트에 인공지능이 결합함으로써 가능해졌는데 이를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한다. 바로 위에서 체크했던 거 지능적인 사고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아이를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고요. 인공지능을 결합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지능형 에이전트는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행동하는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 방식을 취한다.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 방식 체크하시면서 얘의 목표는 최상의 결과를 내는 거고요. 합리적 에이전트는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성공의 기준을 제시하는 성과 측도라는 게 있어서 그 성과 측도에 근거해 감지기를 통해 지각한 모든 정보에 해당하는 지각열과 에이전트의 내장 지식에 의존하여 성과 기준에 부합할 만한 동작을 선택한다. 감지기를 통해서 외부 환경을 지각하고 작동기를 통해서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는데 지능형 에이전트가 활용하는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 방식이라는 건 감지기를 통해 지각한 모든 정보 지각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에이전트의 내장 지식을 함께 사용한다는 거죠. 내장되어 있는 지식을 함께 사용해서 성과 기준에 부합할 만한 동작을 선택해서 수행을 하게 될 거고요. 에이전트가 선택한 동작은 에이전트의 외부 환경 상태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동작의 결과로 에이전트의 외부 환경 상태가 변화하면 그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성공의 기준, 성과 측도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성과 측도에 근거해서 이 변화 결과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2문단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에는 단순 반사 에이전트, 모형 기반 에이전트, 목표 기반 에이전트, 효용 기반 에이전트 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읽게 되는 거고요. 4가지 종류의 에이전트를 공통점, 차이점 위주로 잘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단순 반사 에이전트는 지각열에서 항상 현재 지각에만 근거해서 동작을 선택할 뿐 나머지 지각은 무시한다. 이때 지각열은 감지기에서 지각된 모든 정보를 가리키는 거였으니까 감지기에서 지각하는 정보 중에서 항상 현재 지각에만 근거를 한다 하는 거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나머지 지각은 모두 무시합니다. 그래서 관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조금만 있어도 적절한 동작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에 비해 2번째 에이전트,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모형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의 상태를 갱신하여 지각한다. 그러면 이미 표현 자체가 바로 앞에 있었던 단순 반사 에이전트와 대조적으로 적혀 있다 하는 건 납득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2 종류의 지식을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 넣어야 한다. 첫째는 전이 모형으로 환경의 작동 방식에 관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다시 2 부분으로 나뉘는데 에이전트가 수행한 동작의 효과 부분과 에이전트의 동작과 무관하게 날씨 변화와 같이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2가지 종류가 있다 했으니까 넘버링 해놓을게요. 에이전트가 수행한 동작이 있어서 그 동작의 효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에이전트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무관하게 날씨 변화와 같은 독립적인 요소들 이렇게 2가지와 관련해서
환경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방식과 관련된 정보, 지식, 전이 모형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두 종류의 지식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전이 모형이었으니까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감지기 모형, 이 두 가지 지식이 모두 필요한 게 모형 기반의 에이전트입니다. 둘째는 감지기 모형으로 비나 눈이 오는 것과 같은 환경의 상태가 에이전트의 지각들로 어떻게 반영되는가와 같은 방법에 관한 지식이다. 환경의 상태가 에이전트의 지각에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요. 에이전트가 환경의 상태를 지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감지기 모형에서 말하는 지식. 그런데 에이전트에는 이러한 현재 상태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바람직한 상황들에 해당하는 목표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말인즉슨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지식들은 현재 상태에 대한 지식에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의 바람직한 상황들에 해당하는 목표에 관한 정보는 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가령 무인으로 움직이는 택시의 에이전트라면 택시가 가는 목적지가 에이전트가 도달하는 목표, 앞으로의 바람직한 상황들이 되는 거여서 이런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세 번째 에이전트, 목표 기반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의 바람직한 상황들, 즉 목표에 해당하는 정보는 두 번째에 있었던 에이전트까지는 없고 세 번째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부터 생긴다 하는 거 구별 잘 해주세요. 첫 번째 에이전트, 단순 반사 에이전트는 현재 지각에만 근거해서 융통성이 없다 하는 한계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 에이전트, 모형 기반 에이전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의 상태를 갱신하여 지각하는 약간의 융통성이 추가된 거였고요. 거기에도 여전히 현재 상태, 본인의 상태에 대한 지식만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목표와 관련된 지식을 추가합니다.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모형 기반 에이전트 두 번째 방식에 쓰인 것과 동일한 지식과 목표에 대한 정보를 결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말인즉슨 위에 있었던 두 가지 지식에 플러스해서 목표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 게 목표 기반 에이전트다라는 말인 거고요. 이러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식이 명시적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유연한 면이 있다. 그런데 목표 기반 에이전트에서 목표의 달성 여부는 단지 만족 상태인지 불만족 상태인지만 제공할 뿐이다. 마찬가지 여전히 이런저런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마지막 에이전트, 효용 기반 에이전트는 성과 측도라는 걸 내장하여 그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성과 측도에 따른 성과 측정치로 구체화할 수 있어서 서로 다른 동작들의 결과들을 비교하여 더 유용한 동작을 선택한다. 단순히 목표를 충족했는지 충족하지 못하는지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얼마나 더 잘 성취하는지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무인으로 움직이는 택시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여러 방법 중 더 우월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건 납득되시죠? 효용 기반 에이전트가 있기 전에 목표 기반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만 주는 거니까 A에서 B로 도달하고 싶은데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얼마나 꼬불꼬불 돌아가든 거기에는 개의치 않는 게 목표 기반인 거예요. 단순히 최종 목표치, 목적지인 B에 도달하기만 하면 목표가 성취되는 거니까. 그에 비해 효용 기반은 더 효율적으로 더 유용한 방법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것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3문단,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러한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선호되는 것은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한 후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이다. 위에서 있었던 이러한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학습하는 기계라는 걸 만들어서 그 기계를 말 그대로 학습시키는 게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래요.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도 학습하는 에이전트로 구축할 수 있다. 에이전트는 학습을 통해 미리 알지 못한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초기 지식으로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유능해질 수 있다. 일단 에이전트가 자신이 접한 환경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이게 첫 번째 단계, 접하고 있는 환경을 충분히 경험해야 하고요. 그러고 나면 에이전트는 두 번째 단계의 지식을 갱신해서 동그라미 3번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지식을 갱신했기 때문에 초기보다 더 뛰어난 수준으로 유능해진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학습 능력을 주입하면 한 종류의 합리적 에이전트가 아주 다양한 환경들에서 성공적인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학습하는 에이전트는 크게 학습 요소, 비평자, 수행 요소, 문제 생성기라는 네 가지 개념적 구성 요소로 나뉜다 했으니까 지금부터 학습하는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거고요. 학습의 진척을 책임지는 학습 요소는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관해 비평자가 제공한 피드백에 기초하여 이후에 더 잘하려면 외부 동작의 선택을 책임지는 수행 요소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결정한다. 네 가지 개념적 구성 요소 중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언급이 되어서 일단 키워드만 체크를 해놨고요. 지금 읽었던 문장 다시 한번 한 땀 한 땀 복기를 해보면 학습 요소가 하는 일은 피드백에 기초해서 앞으로 수행 요소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수행 요소라는 게 외부 동작의 선택을 책임지는 아이니까요. 에이전트는 결국 어떠한 동작을 수행할지 결정을 해야 하니까 앞으로 외부 동작을 어떤 식으로 선택할지 그것을 어떻게 수정할지 결정 내리는 게 학습 요소가 하는 일이고 그때 학습 요소의 결정에는 비평자가 제공한 피드백이 근거가 됩니다. 이 비평자라는 요소가 말 그대로 비평, 에이전트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 평가 결과를 피드백을 해주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피드백을 하면 학습 요소는 그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더 잘하려면 수행 요소를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감지기에 의한 지각들 자체는 에이전트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말해주지 않으므로 비평자가 꼭 필요하다. 비평자가 있어야 에이전트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다른 말로 바꾸면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학습 요소는 수행 요소의 그 어떤 지식이라도 변경할 수 있고 비평자는 고정된 어떠한 성과 기준에 근거해서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학습 요소에 알려준다. 위에 했던 말의 부연 설명이에요. 학습 요소는 수행 요소를 어떻게 수정할지 결정하는데 수행 요소에 있는 어떤 지식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평자는 고정된 어떠한 성과 기준 강조해 놓을게요.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학습 요소에 알려줍니다. 이때 알려준다는 피드백을 전달한다라는 말인 거죠. 계속해서 했던 말 반복인 거예요. 수행 요소는 앞서 언급한 동작을 선택하는 에이전트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앞에서 얘기했던 동작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에이전트 그거 전체를 수행 요소라고 부르면서 지각이 입력되면 동작을 결정하여 실제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인 발동기에 전달을 합니다. 넘버링 해놓을까요? 지각이 입력되면 동작을 결정해서 실제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 실제 움직임을 시행하는 발동기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전달을 하는 게 수행 요소가 하는 일인 거고요. 그리고 네 가지 요소 중에 빠져있는 마지막 문제 생성기는 학습 요소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새롭고 배울 점이 있는 경험으로 이어질 동작들을 수행 요소에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요. 말 그대로 문제를 생성하는 아이여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을
새롭게 수행 요소에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수행 요소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면 수행 요소는 현재 아는 한도 안에서 계속해서 최상의 동작들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에이전트가 단기적으로는 다소 덜 최적일 수 있는 동작들을 수행하는 탐험을 한다면,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동작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더 나은 동작들을 발견한다는 건 현재 아는 한도 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인 거고요. 그게 이제 문제 생성기의 목표인 거예요. 새롭고 배울 점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더 나은 동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 생성기의 임무는 장기적으로 더 나은 동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탐험적 동작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 탐험적 동작들은 단기적으로는 다소 덜 최적일 수 있다 하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5문단, 학습하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학습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각 학습 방법들을 통한 학습은 하나의 목표가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학습을 통해 에이전트의 각 구성 요소를 수정하여 에이전트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하는 과정인 것이다. 학습 방법은 다양해도 결국 최종 목표는 에이전트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 앞서서 정해져 있는 고정된 어떠한 성과 기준에 근거해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1번 문제,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판단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에이전트가 동작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인 과정에 관한 설명 1문단에 감지기와 작동기와 관련해서 언급을 해줬었으니까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 적절하고요. 2번, 학습하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갖는 장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학습 방법이 있다라는 내용은 있었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얘기해 주진 않았으니까 틀리다 하는 게 맞는 판단이 되겠네요. 3번, 인공지능 분야에서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한 후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이 선호되는 이유와 그 기술적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학습하는 기계가 선호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있었고요. 선호되는 이유가 언급되었다 하는 표현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하면 초기 단계보다 훨씬 더 유능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넓게 봐서 이유에 해당된다라고 허용해 주더라도 뒤에 있는 내용, 그 기술적인 한계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러한 내용은 없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하고, 그런 거로 3번이 정답 선지가 되네요. 4번, 모형 기반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하고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실체화될 수 있다.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해서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실체화된다와 관련된 내용이 4문단에서 언급되어 있었고요. 4문단에 있었던 학습하는 에이전트와 관련된 내용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에이전트에 적용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 5번, 합리적 에이전트는 성과 측도에 근거하며 지각열에만 의존하여 동작을 선택하여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행동한다. 지각열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지각열에 더해서 에이전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장 지식을 같이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5번에 적혀있는 내용 틀린 게 되고요. 그런 거로 적절한 판단이었네요. 2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인공지능과 결합한 지능형 에이전트는 사람만이 담당해 오던 지능적인 사고가 필요한 업무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1문단에 적혀 있었고요. 2번, 단순 반사 에이전트가 동작을 선택할 때는 현재 지각과 관측이 불가능한 요인을 고려해 동작을 선택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관측이 불가능한 요인이 있으면 적절한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게 단순 반사 에이전트의 단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2번이 정답. 3번, 효용 기반 에이전트는 서로 다른 동작을 비교하여 더 유용한 동작을 선택할 수 있는 성과 측도를 내장하고 있다 하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에도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더 효율적인 루트를 고를 수 있다 하는 예시가 언급돼 있었고요. 4번, 학습하는 에이전트는 자신이 접한 환경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다양한 환경에서 지식을 갱신하며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게 학습하는 에이전트의 기본 메커니즘이었어요. 5번, 학습하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학습 방법들은 학습을 통해 에이전트의 각 구성 요소를 수정하여 에이전트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학습 방법이 있어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내용이 마지막 5문단에 언급돼 있었고요. 3번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목표의 달성에 관한 판단이 이분법적이다. 기억은 목표 기반 에이전트였고요. 목표 달성이 만족 상태인지 불만족 상태인지 다른 말로 바꾸면 목표 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에 관련된 표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법적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맞는 표현이 되고요. 2번,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식의 표현이 함축적인 게 아니라 명시적이다 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죠. 3번,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식을 수정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했고요. 그게 두 번째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목표와 관련된 정보까지 추가되었으니까 이미 두 번째 에이전트에서요, 필요한 지식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갱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4번, 목표 달성 후의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지는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법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얼마나 바람직한지와 관련해서 판단할 수 있는 효용 에이전트가 나타나는 거였죠. 5번, 모형 기반 에이전트에 쓰인 것과 동일한 지식은 동작을 선택할 때 사용되지 않는 건 아니었고요. 모형 기반 에이전트 두 번째 방식과 동일한 지식을 쓰면서 목표에 대한 지식을 추가하는 거였죠. (4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보기, 자율주행을 하는 무인 택시가 시청을 목적지로 정하고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나와 주행을 시작했다. 시청이 목적지다 하는 건 목표에 관한 정보가 되겠네요. 건물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 택시 에이전트는 젖은 도로를 감지하고 천천히 속도를 줄였는데 행동의 변화를 만들었는데 에이전트의 동작과 무관하게 전방을 보여주는 택시의 카메라가 비에 젖었다 했으니까 이건 말 그대로 지문에 있었던 표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겠네요. 동작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변한 환경이 되는 거고요. 택시의 에이전트가 운전대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자 차가 우회전해서 도로에 진입했다. 이러한 동작을 수행했더니 이러한 효과가 발생했다인 거고요.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져서 택시의 카메라에 붉게 빛나는 영역이 생기자 택시 에이전트는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 적혀 있는 거, 카메라에 붉게 빛나는 영역이 생겼다 하는 걸 감지기가 감지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거를 통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지식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동작을 수행하는 거 동작키가 하는 역할이겠죠? 그대로 선지 내려가시면 1번 선지, 택시가 주행하여 시청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목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맞는 말. 2번, 택시의 에이전트가 속도를 줄일 만큼 도로가 젖은 것은 관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에 해당하겠군. 관측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도로가 젖었다라는 것을 관측해서 속도를 줄인다라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3번, 택시의 카메라가
비에 젖었음을 택시의 에이전트가 아는 것은 에이전트의 동작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화한 부분에 대한 지식에 해당하겠군이라고 위에서 이미 정리했었죠. 4번, 택시의 에이전트가 운전대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아는 것은 에이전트가 수행한 동작의 효과에 대한 지식에 해당하겠군. 맞는 말. 5번, 택시의 앞차 브레이크 등이 켜지면 택시의 카메라에 붉게 빛나는 영역이 생기는 것을 택시의 에이전트가 아는 것은 환경의 상태가 에이전트의 지각들로 반영되는 방법에 관한 지식에 해당하겠군. 맞는 말이죠.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 하는 게 에이전트의 지각, 카메라에 붉게 빛나는 영역이 생겼다 하는 걸 지각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으니까요. 5번 문제, 보기는 학습하는 에이전트의 구조이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학습의 4가지 개념적 구성 요소들, 비평자, 학습요소, 수행요소, 문제 생성기가 있는 거고요. 비평자가 의견, 자신의 피드백을 먼저 제공을 하는 거였죠. 고정된 성과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비평자가 피드백을 전달하면 학습 요소는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수행 요소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문제 생성기에서 여러 가지 탐험적인 경험을 제공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했고요. 수행 요소는 말 그대로 실제로 동작을 수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였죠. 감지기가 감지한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동작을 만들어내는 발동기를 발동시키는 거 수행 요소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대로 선지 내려가시면 1번 A. 감지기들이 환경에 대해 지각한 것이 B. 수행 요소에 입력되면 B가 동작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는 말. 2번, A가 지각한 에이전트 동작의 결과가 C, 비평자에게 전달되어 성과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게끔 맞는 말이고요. 3번, B, 수행 요소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 D, 학습 요소는 지식을 변경해서 다시 수행 요소에 제공을 할 거예요. 맞는 말. 4번, C, 비평자가 제공한 피드백의 기초에서 D, 학습 요소는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거였고요. 정답인 5번, E가 탐험적 동작들을 B에 제시하면 이를 수행하는 B는 항상 최상의 동작을 유지하지 않는 거였죠. 단기적으로는 다소 덜 최적일 수 있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